시작합시다. 많이 피곤해. 바람이요? 안 하고 피곤해서. 처음. 네, 처음. 아, 저? 근데 그 다른 집사람들한테 바람님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같이 뭐 만나러 간다, 술 마시러 간다. 저번에 한 번? 아, 네, 맞아요. 부모님 머리 왜 잘랐어요? 더워가지고 잘했어요. 진짜? 그냥? 우리 거울을 보는데 좀, 아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잘 어울리세요. 아니요. 도전이 아니어서 네. 오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요? 아니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앵이님은 지난주 집단 좀 마치고 어땠어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생각은 있으셨어요? 생각? 생각은 뭐 많이 있었죠. 생각은 너무 많은데 진짜로 뭘 아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에서 더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예. 앵님 스스로? 예, 내가 더 이상 바뀌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크구나. 그런 것들. 바뀌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앵님은? 바뀐다는 말이를. 사실 바뀌면은 더 나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더 뭐 지금이 뭐 그렇게 뭐 썩 어떤 게 좋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바뀌는 게 좀 싫으세요? 싫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저항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뭐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생각을 계속 막 했거든요. 근데 막 얘기를 막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계속 생각만 하고 결국에 어떤 말은 못 하고 아니, 무슨 마음으로 눈물이 나세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 그동안 집단에서 느꼈던 거 뭐 그런 거 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아니, 좀 서러우세요? 아니요 서럽거나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갈 생각하니까 좀? 잘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막 겹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앵님은 이미 마음은 간 거죠? 그냥 변하기도 싫고.
근데 이제 변하면 나쁠 건 없다 그러셨잖아요. 지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난 지금이 만족한다. 그래서 난 더 변하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이 나는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변하면 나쁠 건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변한다는 게 변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변해서 어떻다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더 많아. 변한다는 게 뭘까 변할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이 어떠시냐고요? 사는 게 어떻게 좀 힘들고 좀 답답하고. 평온해요. 그러면 난 지금이 좋다. 응. 난 지금이 더 좋아서 바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맞나요? 근데 좀 아까 뉘앙스는 난 지금 좀 힘들다. 그래서 변하면 더 나빠질 건 없는데 근데 변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좋으신 건지 인생에서 아니면 지금이 힘든 쪽이어서 더 나빠질 건 없는지. 힘들지는 않아요. 좀 좋으세요? 네. 편하시죠? 지금이 좀. 그러니까 변하려면 힘들잖아. 나한테 계속 욕먹어야 되고 집사람들이랑 갈등해야 되고 감정 얘기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사실 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좀 많이 크게 저를 좀 여러 가지로 아마 앞으로도 좀 그것이 저한테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아파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아파서 있다가 이제 주말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저기 전동동 쪽에 사셨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주말에마다 갔어요. 아까 아버지 혼자서 하셨다고? 예. 원래 여동생이 모시다가 여동생이 못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거기 사셨는데 거기가 원래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일날에는 이제 돌봐주는 사람이 이제 오고 주말에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올라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식구들이 같이 올랐어요. 애들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큰애가 이제 왜 자기 황금 같은 주말을 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상담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작년에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었는데 한 5월 정도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누다심도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는 여기서 집단 상담하고 오후에는 이제 학점은행으로 뭐 이제 심리학 강의 듣고 저녁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빠 이제 식사랑 뭐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밤 9시에 이제 인천으로 내려오고 이제 뭐 거의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딱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거 어차피 예상했던 거고 이제 준비를 항상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어디다가 모실 거냐 화장을 할 거냐 뭐 그런 장례 절차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동안 쌓였던 제 마음을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안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다 모시든 나는 뭐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어쨌든 나는 아빠를 안 보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남동생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아빠가 아무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뭔가를 이룬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물론 1년에 한 번 보러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내가 딱 그게 그 탯줄을 끊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꿔왔거든요. 근데 하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계속 그런 어떤 의무감,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짓눌려서 계속 지금까지 못하다가 그 말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원하던 거를 이뤘다. 그런 느낌.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거. 예. 물론 돌아가신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산에다가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렸어요. 묘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동생들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홀가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진짜로 좋았고 좀 뭐라 그러지? 행복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얘기인가요, 전혀? 그러니까 나는 뭐 아버지처럼 아버지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아버지. 그냥 그 느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누다신 집단 상담이 있던 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 마음을. 때문에 요즘 편하시다는 얘기세요. 저는 그 얘기로도 그러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받겠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가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고 싶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유가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제 지난주에 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집단에서 이런 말을 그동안 못했을까? 계속 오랫동안 계속 집단을 계속 나오면서도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제 집단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보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은 뭘까 그런 생각. 좀 그런 생각들이 최근에 들었어요. 다시. 혹시 이런 건 아니세요? 지난해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해방감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집단에서 변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 이부감으로 느껴져서 올 때마다 답답하고 짜증났다고 했는데 지금이 좋다고 했는데 또 막상 여기서 그런 의무감이 느껴지니까 그게 싫어서 집단을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이 얘기 꺼낸 건 아니세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해야 된다 그게 짜증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왜냐면은 내가 어떤 가족으로부터는 끊고 싶으면서 또 내가 또 가족이 있잖아요. 나의 아이들과 거기와는 또 끈끈하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두 가지 마음들이 좀 되게 뭐라 그러지? 변화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그냥 에이미님 얘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던. 근데 에이미님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동생분들 에이미님은 안 보겠다 했는데 동생분들도 그러면은 그냥 에이미님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화장을 하고 그냥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대요?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진 않아.
그러면 그냥 동생들도 내가 안 보겠다니까 그냥 그러자고. 그러니까 동생분들도 안 볼 마음으로. 예. 아니 아버지 어떤 면이 그렇게 좀 싫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뭐가 싫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치매 이런 거 아니 있으세요? 치매 아니. 아니 아버지가 싫지 않은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맞아. 나 이제 우리 아버지랑 안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아버지가 싫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나고 싶었어요? 또 여동생한테 못 살겠다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고집피우세요? 말 잘 안 통하고?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아버지 욕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고 싶진 않으신 거예요? 뭐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A님 집단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난 지금이 편하니까. 이건가요? 아니면 내가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게 더 크신 건가요? 아니면 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발 부탁해요. 모르겠어요만 대답하지 마. 아니요, 그냥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래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이신지. 좀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뭔가 그런 압박감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해요. 힘드신 거죠? 근데 그 힘든 게 별로 A님한테는 가치가 있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 과정을 거쳐서 나아질 것 같지도 희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 희망이 없는 게 더 크세요? 이 가치가 없다는 게 더 크세요? 그러니까 변할 수는 있는데 그 변화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게 더 크신 거예요. 그 변화는 중요한데 될까? 이게 더 크신 거예요. 후자가 좀 더 그러니까 뭔가 바뀌고 싶은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될까? 여기서 될까?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저나 슈플한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 거고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어떠세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마음,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있지 답답하게? 너희들 얼른 나가라 이런 마음 들진 않으세요? 되게 답답하게 보일 것 같은데 멍청해 보이고 여기 있어도 안 바뀔 것 같다고 이미 결정을 내리셨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집단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약간 그 시간 낭비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간혹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진 않냐?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옷이 달라져서 웃었어요. 그럼 좀 얘기를 좀 속장해줘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네들도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변할 것 같지 않다. 혹시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린이가 좋겠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랑님도 가망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제 아니 가방에 없지. 젊잖아. 뭐라고요? 아니 몇 살 차이 안 나시잖아요, 에이미님이랑. A님 몇 그래요? 살이 안 나요. A님 저랑 뭔가 아니에요? 75년생? 73? 아니에요. 73년? 71년. 71년? 71년? 한 18살? 그럼 얘기하세요. 나는 나가니까 너도 좀 있으면 나와라. 너도 이 가망성이 없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나가. A님 나이가 10살이 젊으면 좀 달랐을까? 어떠세요? 그런 생각하세요? 진짜 나이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예전엔 더 고집스러웠던. 지금이 그나마 조금 덜 고집스러워진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좀 하세요. 뭐 구경 좀 하세요. 그냥 변하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이 편하니까? 그걸 왜 굳이 뭐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집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 에이미님 말 못해. 집단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할 가능성은 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아니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이것이 과연 여기서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좀 저희 삽질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에이미님, 그러면 진짜 상담 왜 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정말 한번 다시 한번 혜민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하면 이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상담사도 있지만 신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하면 더 잘할 거다 생각 안 하고 저 상담을 좀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담이란 과정 자체가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도 느끼는 게 상담이란 과정 자체가 과연 개인 상담 받으면서. 네 개인 상담도 받으셨어요? 네. 개인 상담자한테 욕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셨죠? 아니 그게 화가 나거나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 A님이 그래서 여기에 계셔도 이제 뭐 지난주 파라님 후기 보셨어요? 네. 지난주 표정? 나 지난주 엄청 네. 무서웠거든.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되게 막 씩씩거렸어. 계속. 아. 네. 근데 이제 파라님처럼 이렇게 나의 감정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개인 상담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내용은 안 들려도 일찍 갔어. 맨날 소리 지르고 싸워요, 이 인간들이. 야,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야, 저러다가 주먹질 나면 저 어떡하니 이럴 정도로 하는데 이제 이 정도로 진짜 자신의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여기서 예의를 차리면 분명히 뭐 변화가 뭐 학습은 좀 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큰 변화는 분명히 없기는 해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에이미님 전에 개인 상담 하셨던 거 얘기할 때 싸웠다 그러지 않았어요? 상담사. 초반에 20대 때 제가 24살 때 처음 상담을 했거든요. 그때 엄청 싸웠어요. 그때. 싸우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틀어져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거의 틀어져서 그랬어요. 그때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에이미님? 저희 어린 시절을 자꾸 얘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저희 진로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거를 저는 그때 상담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을 때 어제 좀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되게 모르게 막막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신청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갑자기 속에서 이게 올라오면서 당신이 그거를 왜 자꾸 알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도 막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되게 나쁜 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막 계속 그러고 나중에 거의 내가 말을 안 하고
거부하고 뭐 그렇게 되게 비슷하네요, 집단이랑. 약간 그렇게 돼요. 아니, 에이미, 그러니까 저는 에이미님이 좀 고집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은 너무 잘 포장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근데 저 좀 아까 에이미님 부모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얘기하고. 근데 에이미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나 지금 내 가족하고는 잘 지내고 싶은데 아버지하고는 좀 멀어지고 싶었다, 이런 감정이 드셨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보고 배운다고, 자식들은. 그러니까 에이미님 아버지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보고 에이미님 자식들은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에이미님은 거기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테고. 저는 그래서 에이미님이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차라리 그런 걸 포기하시고 나는 인생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별로 에이미님이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으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 가족하고는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내 부모하고는 관계를 풀어볼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풀어볼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제일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드는 고민이, 그러니까 완전히 누군가랑 단절되는 삶도 아니고 사실 끊임없이 어떤 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되게 그런 욕망은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사실은 어떤 형식적이고 되게 좀 뭐라 그러지, 그런 관계들은 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하는데 과연 의미 있는 관계를 거기서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 불안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에이미님은 변화랑 관계를 사실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면 변화가 되는 거지,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미님이 그거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나는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변화하고 싶진 않아, 이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예요.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변해야 돼요. 그 진짜 말 그대로 누구나 얘기하듯이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그 사람도 나한테 맞춰줘야 되지만 나도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랑 변화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같은 얘기예요. 동어예요, 동어. 진짜는 진짜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건 진짜 변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버리시면은 에이미님이 진짜 관계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하고 파랑님도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싸우기도 하지만 저도 파랑님한테는 다른 사람이랑 대할 때는 다르게 대해요. 그러니까 파랑님한테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 갈등을 하면서 파랑님도 그러고 저하고 갈등을 하면서 파랑님도 변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걸 분리해서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관계는 잘하고 싶어, 이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좀 앞으로 에이미님의 가족들하고 어떤 관계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마음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하세요.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아니 뭐 에이미님이 있다고 뭐 대단히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숯불이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진짜 아침에 시간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에 일단 계셔보세요. 계시고 애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라고. 애가 몇 살이죠? 10살, 3학년.
11살. 11살. 그러니까 우리 큰애랑 똑같은데. 우리 애들이 다 애들,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고 막 해보세요. 내 동생. 남동생이 몇 살이에요? 동생? 78년생인데 몇 살이지? 똑같아? 전 79년생. 지금 남동생들이네. 남동생이라 생각하고 남동생한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남동생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돼요. 여동생한테. 여동생한테도. 사실 되게 어렵게 돼요. 남편은 아, 남편은 좀 편하게. 편하게. 그럼 남편. 남편 얘기야. 어린 남편. 사람들 무슨 생각하세요? 얘기 안 해. 얘기 좀 하고. 변화 먼저 얘기해. 변화 얘기가 많았는데 그 에이미님이 집단 상담에 왜 들어왔고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 좀 못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해요. 별로 그런 거 생각하고 사실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냥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집단 상담한다는데 어떤 걸까 궁금하고 무슨 얘기하지 그런 것들 그런 호기심 사실 그게 더 컸고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 거야. 그냥 나는 구경하러 왔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고 막 어때요, 근데? 근데 지금은 또 변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단 상담하면서 에미님이 본인은 이제 뭔가 변해야 될 무언가가 이제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요. 그 사실 내용. 지금도 굳이 막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갖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파랑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놀러 왔어요? 막 그랬을 때 사실 되게 찔렸어요. 왜냐면 사실 구경 왔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정색한 분 나한테 그러는데 놀러 오면 안 되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 놀러 왔다. 아니 무서워가지고 좀 보자 좀. 사실 그때부터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때 다시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근데 그 전까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약간 이렇게 나도 막 무서운데 어떻게 그때 그 기억나는데 근데 여기 놀러 왔어요? 왜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딴 사람들은 되게 진지한 것 같고 나만 안 진지한 것 같아서 내가 뭔지 죄 짓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내가 좀 방해가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럼 그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왠지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 근데 잠깐 그러니까 1년 정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놀러 왔는데 점점 뭔가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뭔가 변화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가끔 여기 이제 하고 나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여기 집단에서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서 막 여러 생각들을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막 다음에는 집단에서 이렇게 해야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에이미님 집단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에이미님 저 모습을 보면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집단에 들어요. 똑같을 수 있는 어떠세요? 말하는 게 좀 재밌으세요? 좀 황당하세요? 좀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냥 장난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저번에 열매랑 얘기했을 때 막 웃으셨잖아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빴는데 이렇게 처음에 집단
그 이유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뭔가 알 것 같은데 그 놀러 왔다는 거를 좀 더 밝히고 그랬으면 제가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웃으시니까 되게 좀 뭔가 이상했어요. 좀 뭔가 막 하여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막 웃으시니까. 이님 무슨 생각해요?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별 할 얘기 없으면 없다 그래. 그냥 무슨 생각이야? 궁금해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PT 하잖아요. 네. 그 운동하러 올 때 놀러 오는 사람이 있고 좀 가볍게 진짜 내가 근육을 만들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좀 누가 좀 더 건강해지거나 혹은 좀 오래 다니는 것 같아요? 목적 있는 사람이 확실히. 목적 있는 사람. 근데 오래 다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오래 다니고. 돈이 많으면 오래 다니는데. 여긴 상관없네. 중요하지. 아니 그러면 여기는 돈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오래 다니면 어쨌든 건강도 해지고. 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그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또 그렇게 계속 좀 다니면 얘기 좀 가만히 해. 있어도 바뀌고. 그래 얘기 좀 해 그렇게. 좀 환경이 계속 있으면 변화가 자기가 의지가 없어도 알아서 잘하는 게 멋진데? 아니 해줄 사람 어디 있어요? 일상이에요? 대화 쪽. 어? 대화 쪽. 대화? 나 그냥 궁금해서 멀어서 못 가. 나 우리 집 가까운데. 부자 동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아니야. 안 가까운가. 어때요? 이님이 있으면 좀 된다. 사실은 있고 싶은 마음도 좀 있거든요. 없지는 않고. 그거 한번 우리가 잡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네이티브 잡겠어. 그거 한번 우리가 그래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저도 정말 저는 진짜 에이미님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번 주에 얘기 들었을 때는 애기들하고 많이 시간을 못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저희보다 당연히 애기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는 같이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밖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다가 끊기기는 했지만 좀 싫어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좀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저는 조금 애기들 걱정이 되고 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에이미님에게서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와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 사람처럼 나 이런 거 저도 집단 들어왔을 때 저도 그냥 심심해서 왔는데 저 사람처럼 누구? 네? 아니 많아요. 성모도 그렇고 파랑도 그렇고 이렇게 살지 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우리 이제 나가야 돼. 되게 하여튼 자극이 되고 좀 더 노력하게 되고 자기 감정만 보는 게 진짜 안 좋구나. 상대방 감정도 많이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환경에 오셔가지고 계속 남아 계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에이미님. 네, 주변 환경이 좀 조성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막 적극적으로 막 초반에 하다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 막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데 그런 저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줬다 해야 되나? 그렇게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뭔가 공동체 생활 같은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게을러져도 이제 같이 뭔가 하다 보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작년에 혼자 있었거든요. 집에 거의 반 히키코모리 수준으로 혼자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생겼다가 또 없을 때도 있고 여기 참여할 의지가 생겼다가 없어질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집단 계속 나오다 보면은 뭔가 어쨌든 나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에이미님 놀러 왔냐고 사랑님한테 들었을 때 좀 기분 되게 안 좋. 근데 저번 주에 나무님한테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에이미님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기가 이상하다고? 저도 저번 주에 나머지분들 그 얘기 들었어요. 놀러 가자고. 둘 동시에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 지난주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나서 내가 과연 그만두면은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계속 이제 상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계속 이제 힘드니까 애들 이제 계속 챙기는 게 힘드니까 오전에 애들 뭐 축구도 보내고 점심도 챙겨줘야 되고 아침도 챙겨줘야 되고 내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귀찮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만두면 안 돼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그만둬서 집에 있으면은 사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 저는 뭔가를 집에서도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뭔가를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어디를 놀러 가든 나가든 뭘 하든 애들을 막 그런데 저도 그래요. 애들이 싫어해요.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저의 모습.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엄마가 없으면은 그리워하고 있으면은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집에 있으면은 쟤네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만두면은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싫거든요. 저도 그게 도망가는 거는. 근데 에이미님, 그러니까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집단원들이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좋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는 에이미님이 제가 느낄 때는 그냥 혼자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좀 탁 하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고 에이미님이 좀 좋은 감정 느끼고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좋고 고맙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약간 직장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정말 그런가? 의례적인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누가 그런 마음이 누가 좀 그렇게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 진짜 있으라고 하나? 그냥 누구? 여기? 그런 무슨 진심이냐 오늘님? 네, 오늘님 어때요? 정말로 제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에이미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에이미님이 여기 있었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에이미님한테도 그렇고 에이미님이랑 같이 사는 이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가족을 위해서더라도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의뢰 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화내고 그냥 나가도 해도 되는 집단이지. 고마워요. 네네네. 네네네. 의례적인 거 아닌 거는 같으세요? 오늘 얘기 듣고? 예.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또 의심되면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근데 순모는 어때요? 순모 사실 아무 말도 안 해서 되게 걸리거든요. 순모 굉장히 마음에 맞아요. 애인이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인이 가시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싫어하는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증이 에이미님 자식들도 엄마를 같이 있는데 싫은데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 자식이랑 똑같은 거. 어떤 마음이세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뭘 고마워요. 아니 사실 좀 걸렸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싫어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하는 느낌을 거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잘못했네.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싫으면 안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쉽고요? 마음이 나쁘거든. 싫으면 더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괴롭게 하려고. 괴롭히고 아니 싶어. 좋아하면 괴롭히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괴롭히잖아. 아니, 싫어하는 마음만 있지 않으니까. 계속 하실 거죠? 같이 해요, 에이미님. 네. 그리고 남편분이 평일날 애들을 많이 보세요? 그게 주말까지 봐야 돼서 힘든 거예요? 평일날에 제가 공부도 하고 개인 상담 받을 때 목요일마다 서울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봤죠. 지금은 이제 주말만 보잖아요. 그럼 주말이라도 보게 해야지. 그리고 그냥 남편이 그런다고 아우 야 알았어 이거 내가 집단 그만하고 애들 보게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랑 아빠랑 안 친해져. 진짜 없어요. 일요일날 에이미님이 보면 되죠. 남편 외출 좀 하게 일요일날. 일요일날 애들이랑 교회 가면서 같이 남편은 그때 이제 휴가를 지게 교회 안 가고 그렇지. 더 하실 얘기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계시면서 좀 여기서 놀러 왔어요. 그러면 왜 놀러 오면 안 돼? 놀러 왔다! 이렇게 좀 얘기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하시죠?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니까 경계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잖아요. 경계가 좀 없다?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남편이 상대적으로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인데 경계를 잘 못 잡는 것 같고 똑같은 마음이죠. 밖에서 친구들하고의 경계는 어디까지고 시댁에서의 경계는 어디까지고 뭔가 다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나? 관계에 그런 게 있나?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얘기를 하겠지 나한테. 그걸 왜 누가 나한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좀 그런 얘기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은 게 나쁜 건가? 저 졸리면 집에 가서 자. 신경 쓰여. 제 신호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몸이 거 안 좋아. 같아요. 잘 온 걸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집에서 덥잖아. 에어컨 틀면 전기세. 에이미님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지. 좀 자자. 어떠세요? 지금 사랑님이나 부모님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인데 그 같이 지내는 그 사람들이랑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인간관계가 계속 고민이 자꾸 경계를 미리 생각하고 만난다고 했더니 전 반대로 사람 만날 때 일일이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냐고 타박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 먼저 선을 그어놓고 네, 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을 그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거죠. 경우. 똑같은 본인 얘기한 거죠.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정반대. 선을 그어놓고 만난다. 전 선을 그어놓고 만나고 그건 파란님 선을 안 그어놓고 만나요. 네. 그럼 오늘님은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만 관계해야지, 저 사람하고는 이 정도만 관계해야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만나냐고 타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제로 사냐고 생각하면은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파랑님, 보이님 말한 그 경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지켜야 할 경계 같은 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경계가 아니라 예의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경계죠.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건데. 예.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파랑님이 그 사람이 거절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절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단 오면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파랑님이 그 사람 계속 괴롭히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걸 파랑님이 다 캐치해서 알아내고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좀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스스로 이 정도 경계는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계를 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딘지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관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딱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관계하면서 알아요. 네, 그죠. 그쵸. 근데 직장에서는 이게 부딪힐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막 씨발 개새끼 하면은 그냥 쌩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밖에서 똑같이 하던데 나한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경우가 걱정도 되고 파랑님 경우에. 그래서 지난주에 고민님이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힘들었다는 얘기 듣고는 대략 그런 경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고민님한테는 이렇게 좀 지켜야겠다. 고민님한테도 그렇고 일단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성한테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아까 했던 얘기랑 지금 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거리감이나 경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는 막상 검토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하나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까 오늘님이 얘기할 때 제이님이 막 그렇게 맞장구 쳐주면서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요? 네. 뭘 되게 좋아해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막 좋아했어요? 되게- 잘 캐치 못했는데. 아, 그랬어요? 좀 비슷한 생각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 좋았던 거 아니에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아니 그냥 엄청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웃길래 그래서 나도 좋았어. 아니, 소리면 웃는 게 좋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오늘님이 얘기한 거랑 나랑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네 해서 좋아하는 줄 알고. 아니 그냥 뭐 저렇게 생각.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아니 뭐 자꾸 내가 왜 나한테 사회를 보게 해? 근데 저도 그러게요. 오늘 다 근데 지쳐있나 저는 갑자기 저도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너는 그런 말 하면 나한테 예의가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고 아니면 아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예 회피하거나 이런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차차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주로?
주로는 아니고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제가 회피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회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약간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아까 막 그냥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아. 저도 뭐 잘 모르겠다. 잘 모르시겠다. 네.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맞죠. 알면은 여기 왜 와요? 알면 오면 안 돼? 알려주려고 수도 있고. 사람 들어왔다.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안 이렇게 되지. 책 써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알려주기는 우리 벌써 다 어른인데 애들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야 근데 되는 거 아닐까? 파랑은 혹시 그 여자를 사귄 적이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한 번도?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 사귄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귄 적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귄 적이 있죠라고 나이 생각해서 있죠 물어봤는데 아니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있죠 그랬을 때 그때 그것을 그때 이제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게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럼 네가 모르긴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탁 막혔어. 그러니까 제가 좀 알려줬으면 아는 사람이 알려줬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경계를 약간 좀 많이 심하게 좀 약간 좀 짓는 편이거든요. 사람 만날 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이 정도만 관계를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그보다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무언의 메시지로 약간 그 말로는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언의 어떤 동작이나 웃으시잖아요. 웃거나 웃는 거. 어떤 약간은 이게 뭐를 들면 뭐 전화하면 안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뜸을 들인다든가 그런 걸로 이제 알아서 이제 네가 알아서 파악해라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수프님도 좀 눈치가 없어요 보면. 얘기하기 싫어서 웃는다고 거절하는데 계속해서 들이대는 거. 난 알아. 알면서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꼭 말로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 네, 그런 힘든 것 말씀이시죠? 같아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거를 말로 나는 너를 요 정도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꼭 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거는 네가 알아서 챙겨먹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줄 알았고 그런 건가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은 아니고 오히려 그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네. 하지만 어떤 표현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 이렇게 힘들려는데 좀 말로 좀 설명해 주실 용자분 없으신가요? 뭘 설명해? 관계 맺을 때 경계 같은 거. 아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뻔히 그랬잖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표현하면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 저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처음으로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좀 뭔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지나는 분들 계시면 조금은 그 관계에 대해서 네. 물어봐요 직접. 직접 물어보라고요? 그렇지. 우리 둘이 잘 알지 않을까요? 둘이 그거 성환이? 네, 아니, 스쿨님이랑 나무님이랑 상담을 많이 했으면은 좀 알죠. 형 몰라. 몰라요. 경계 있어도요? 스쿨님 빼고 그럼 나무님. 경계 있어 보여요. 경계를 안 하지. 경계를 안 하지. 아니 무슨 생각해요? 힘들어? 네, 저 힘들어요. 뭐니? 어?
뭐가 웃겨? 몸이 아프다고? 예, 뭔가 마음이 다했어. 갑자기 마음은 몸이 왜요? 더 안 좋아졌어요? 마음이? 마음은 왜 아파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힘들어. 네, 마음이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은 후로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 A님 그럴 얘기할 수도 때도 있겠다.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파랑님이 막 고민님 얘기 시작해서 같이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들리긴 해. 잘 안 들려요. 어제 술 마셨죠? 아니 안 마셨어요. 설명을 차라리 설명을 해주세요. 경계 어떻게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랑과 사랑. 내가 좀 경계를 넘었지. 눈치 없게. 지금 패닉 상태이네요. 자기 몸이 최근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진짜? 알려줬어? 전 모르고 어디 같이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고. 또 어디 갔었어? 그냥 한의원이랑 한의원 가는데 몸이 좋다 그러겠니? 나도 되게 안 당연히 몸이 안 좋다 그러지. 아니 한의원에서는 큰 쇼킹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 그리고 병원도 갔었어요. 제가 진짜? 갔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몸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요즘 또 고관절이 요즘 되게 안 좋아요. 스트레칭 해야겠다. 그래서 모르겠어. 되게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요즘 막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누워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자다 보면 또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잠을 많이 못 자서 계속 그렇게 악순환 같은 그래서 뭐 해야 될 건 많은데 뭔가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 앉아있기도 힘들고 잠을 못 자가지고 또 아니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대전자 충돌 증후군이라고 질병이 대전자요? 여기가 그 고관절 고관절 염증? 뭐 모르겠어요. 통? 증후군?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료법이 뭐래요? 그러니까 자세를 좀 다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저도 항상 그 소리 들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지? 좀 골반이 많이 틀어졌고 무릎이 뒤틀렸고 그래서 다리가 휘어있고 허리가 삐뚤어졌고 목이 거북목 1.5 두 개 다 있어서 나도 이거 준비는 PT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PT를 받았었어요 또 작년에 PT를 받았는데 너무 심해서 갑자기 얘기를 안 해. 이쪽 분야가 아니? 정말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그 아크로바틱 뭔가 제가 PT도 받았었는데 PT를 하다가 이게 계속 골반이 틀어진다고 더 틀어진다고? 이게 하면은- 이거 치료받는데 그거 뭐지? 뭐라 그러지? 교정 치료 그러나? 교정 치료 받으러 가는 거 카이로 프라틱 맞아. 그거 저도 받았거든요. 아기 낳고 나서 골반 근데 거기 틀어져가지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거기 안 되나? 거기서 좀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데리고 갔었는데 카이로 프라틱 그거 비싸긴 한데 그거 돈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번 비싸. 그런 게 한 번에 막 10만 원 막 이러고 비싸요.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뼈 이게 그 좌우 중심을 다 실비보험 없어요? 실비보험? 3년이에요. 실비보험이 없어요. 요가 해봐요, 요가. 돌아오면 3년. 얼마나 좋아. 본인 얘기니까 다들 이게 제때같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가만히 있어보면 나중에 가슴이 진짜 그거 되게 아파요. 저도 둘째 낳고 나서 이렇게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래? 네?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래? 놔두면 계속 아프지 계속. 이게 일단 놔둬서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프다는 게 안 좋아져.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고관절이 아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에 와야지 아픈 게 여기래요. 몸이 고관절 아파가지고 국립근무원 온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요가 해야 돼 요가. 요가를 안 되고 그거 뼈 맞추는 거 있어요. 뼈를 맞추는 그거 뼈 맞춰줘요 진짜로. 그래서 저 그거 공부하다가도 교정 치료. 병원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런 다 해봤었어요. 하지 마. 오래 하기도 힘들고 좀. 그래도 해야 돼. 살아야지. 아니 근데 뭐가 힘든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뭐가 힘든 거야? 공부는 해야 되겠는 거지. 공부는 더. 뭔가 아픈 게 있는 거죠.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뭘 그거 물어봐요. 아니 근데 고관절이 아파 그래 아프다 치자. 앉아있는 뭐가 게 힘든 거야? 아니, 걱정되는 그게 뭐가 힘든 거냐고. 일단 되게
좀 되게 스스로가 좀 너무 좀 뭐라고 그러지?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져. 해야 될 게 많은데 하질 못하니까 잘. 그러니까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되게 막 긴장되고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너무 초조해요. 예. 봉화 때문에 뭔가 앞으로 안 될까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공부도 빨리 해서 빨리 시험도 붙고 싶고 빨리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눈 좀 뜨고 얘기하면 안 돼? 네. 잠은 왜 못 자는 거예요? 네? 잠은 뭐? 그러니까 앉아 있다 보면은 아프니까 일단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계속 막 이렇게 통증이 와요. 저도 모르게 누워요. 그리고 막 마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냥 쉬고 싶어져요, 자꾸. 그래서 쉬니까 낮에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6시에 자고 새벽.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했어요. 예, 역시 생각은 해서 뭐지? 뭐 또 저 사람이 추천해준 저 사람 같고 저 사람.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추천해준 데가 중요해. 저 사람이 추천해준 거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세 교정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있대요. 그거 매일 다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는 게 아니고. 매일이요? 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뭐 바뀌는 게 아니니까 딴 것도 많이 하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계속 해야죠. 빨리 나아야 뭘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거 영어 부장이야? 영어 부장. 집단 홍보를 좀 그렇게 하고 다녀. 홍보도 해야지. 아니 거길 위해서 가야지. 하도 안 좋아 보여서. 나는 좋아 보여. 이미 아니 근데 아니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아. 바람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지만 제 경험하에서는 그냥 봐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걸음걸이며 자세며 표정이며 진짜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럴까. 아니 이제 나름 제 걸음걸이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는데 나는 어때 그런 거리? 양호해요. 나도. 조금 벌어지긴 하는데 아니 여기는 굳이 말하면 보통 있고 여기는 좀 심각한 진짜 걱정되는 걸음걸이 보고도 알고 대단하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되니까 같이 가보자고 꼬신 거죠. 근데 제가 20대 때도 걸음걸이 때문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너 걷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막 이렇게 걸었거든요. 처음부터 원래 좀 그게 네, 원래 안 좋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좀 아니 그건 오래된 거죠.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쌓여서 만성이고. 네, 어쨌든 잘 도움받고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경계는요. 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경계를 침범하면은 좀 짜증나죠. 귀찮기도 하고.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네? 사람하고 관계를 때 누구하고 관계를 든 많죠. 다 있지 않나요? 네. 경계 많지 않나? 기본적으로 경계를 갖고 돼야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경계는 다 있잖아. 아니 그 경계가 라인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경계심 이걸 말하는 거야? 일단 라인 얘기예요. 라인? 네.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다? 네. 그 선을 좀 알려달래. 자기 모르겠대. 그 얘기란 거예요. 일단 경계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계? 뭐 이렇게 어떻게 비질런트 하라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사실 저는 지금 파랑님이 좀 저번 주에 욕을 좀 먹었잖아요. 이거 안 했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친절하게 얘기했어. 친절했어요. 그래서 해가했잖아.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해. 혼자서 먹었어요. 그래.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까도 끼어들지 못했는데 좀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떠냐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네, 그냥 모르면 배워가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주니까. 그렇지. 본인이 그런 걸 먼저 설정해 버리면은 미리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해보고.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많다고 했는데 그걸 관계를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세웠어요? 본인만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이
딱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게 돼서 처음부터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넘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책을 들어오는 것들이 아팠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 남들이 저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저는 마냥 좋게만 지내고 싶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그걸 좀 쳐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남들한테 훔쳐주지 않고 예, 역지사지로. 예, 그러니까 저가 그런 게 아프니까 저도 남들한테 굳이 안 좋은 것들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서. 바람님도 아까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최초의 경계를 가질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아프니까. 어때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좀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면서 또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씩 있으면서. 근데 그럴 때 좀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침범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싫었. 네. 네. 근데 왜 나를 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만져지는 것 같아요. 그 경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재설정? 네.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바람님도 저처럼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게 좀 확인받아서 되게 좀 반가워요. 좀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지 않고 부모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서 되게 좀 좋고. 이님은 좀 어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네, 전 그래요. 모든 사람. 저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고 싶어요. 이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없다고? 직장에서 할 얘기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기 싫으니까 경계를 저도 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기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편해져.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네. 그러니까 니네가 윗사람이 시키면 부당하더라도 더 얘기 들은 얘기 되니까 그냥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그러니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럼 에이미님하고는 비슷하지 않아? 그래 보이네 진짜. 왜?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좋아요. 그럼 저런 거. 훅 들어. 아니 안 되지 않아? 안 되지. 아니 사실은 파랑 같은 경우에 내가 예전에도 내 남동생 비슷하다 그랬는데 남동생 옆에 있으면은 항상 불안하거든. 왜냐면은 갑자기 훅 들어왔다가 갑자기 훅 하고 화내고 그러면 훅 들어와도 놀래고 갑자기 누나 막 되게 친하게 막 되게 친하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확 하고 화를 내면서 막 그러면은 막 옆에 있으면은 막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그래서 남동생이 시합폭탄이다. 제 여동생이랑 둘이서 쟤는 되도록이면 멀리 좀 약간 그 어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걔는 너무 가까이 오지 않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랑 좀 비슷해요? 남동생이? 아니요.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비슷해요. 아빠는 분노 폭발을 가끔씩 하시는 분. 아빠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요. 남 기분이 들었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막 퍼봐요. 계속 네, 퍼봐요? 아빠는. 근데 남동생 그게 아니라 이게 막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좋았다 싫었다 이게. 아빠는 계속 좀 화낸 쪽이었다면 네. 남동생은 막 친하게 지냈다가 갑자기 막 누나 뭐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막 짜증 막 하면서 막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막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저는 그러면은 동생분하고 가까워야 그 에이미님 아버님하고 가까워요. 남동생하고 비슷하죠. 그래요? 그럼 되게 좀 혼란스럽겠네요. 네. 어쩔 때는 되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친근한 것도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요. 사장님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좀 이렇게 아주 온도감이 있어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좀 짜증내고 화내고 되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휙휙 바뀌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불안하거든요. 옆에 항상 머릿속에 언제 이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저는 파랑님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별론데 그냥 기존에 있는 관계를 잘 이렇게 지내려고 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근데 다 잘 지내고 싶어 하니까 좀 가능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충족이 안 되니까 충족이 되는 사람들을 자꾸 찾는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난 그래요. 근데 남편이랑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옛날에 안 됐어요. 연애할 때? 네. 왜 결혼했어요? 그냥 나를 이해해준다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결혼했다. 그러니까 사랑 받는다는 느낌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왜 그러냐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고.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도 뭐 좋고 편하게 대해주고.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건 근데 뭐였는지. 사실은 그때는 제가 뭔가 못 받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남편한테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응? 받았던 거지. 가족한테 내 원가족한테 못 받았던 거를 받으니까 사실은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한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못 받고 있으니까 사실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든 건 아닐까? 묻는 거예요. 진짜 못 받았는데 결혼을 한 건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다 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100% 이해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를 것 같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를테면은 뭐 그냥 가볍게 뭐 교회 얘기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문제든 그냥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안 먹혀요. 거기서 딱 뭐 벽이 딱 막히는 느낌이에요. 다니지 마라 그냥. 아니 연애할 때는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것처럼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듣는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듣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모르거든요. 뭔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다른 쪽 사람들한테 찾는다고? 그런 느낌. 뭐 친구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왜냐면은 특히나 집단에서는 공감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은 느낌이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충족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계들에서 뭔가 벽을 느끼면, 뭔가 나를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거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용이 되는 느낌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쪽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번 주에 좀 일찍 갔잖아요 집에. 어땠어요 가서? 가서 이제 집단에 있던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걸 좋아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다 생각했어요. 그 뒤에는 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렇게 달라진 얘기하고 거요? 누가? 남편이야?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좀 약간
일방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같이 뭔가 뭐 욕도 먹었다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같이 얘기할 좀 통로라고 뭔가 이렇게 무대가 좀 된 것 같아서 똑같아요. 그냥 딱 그렇게만 하고 똑같이 이제 그래도 싸우고 싸울 때마다 그 얘기 또 나오고 또 사과하고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또 보민이는 좀 아까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듣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 파란 생각 그게 나쁜 건가? 이렇게 싶는데 보민이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남편이랑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다른 사람들 또 아니면은 남편이랑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잡은 물고기 아니면 나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홀하고. 누가? 제가요. 네. 본인이 남편한테 소홀하다고 해? 그런 것 같아요. 아까는 남편이 본인한테 그렇게 작성이 되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이 계속 그런 소리 하거든요. 자기가 이순이다. 너한테는 나는 뭐 영순이가 아니고 이순이, 삼순이, 사순이로 밀려난다.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럼 본인은 어떻대요? 본인은 남편네. 네, 그렇대요. 영순이래요. 제가 영순이래요. 근데 저도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남편이 영순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얘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이상해 보이냐 아니면 잘못됐냐 이렇게 어떤 걸 좀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요. 이상해 보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정말 좀 이상해 보인다? 아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그냥 그런 얘기? 아무 얘기여도 상관없는 그거에 대해서? 네.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바람님도 예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 이미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소홀하게 하고 오히려 이제 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약간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하고 이상하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별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모든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좀 와닿았어요. 네. 저도 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고민님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과 같은 고민한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고민님이 고민하면.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상해 보이냐고. 네. 관계 선도 좀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네. 저도 제가 지금 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제가 좀 이상해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얘기라도.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오는 피드백들이 고민님 마음에 딱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과 잘 안 닿으면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줘요. 얘기하면서 마무리들 합시다. 시간 없고 사람들 많으니까 올라가는데 좀 하세요. 제 선을 못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파랑님이랑 했을 때 그때 얘기한 거였나? 그 뭐냐, 사랑의 그때 그 문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민님이 선을 못 지킨다는 생각을 어린 스스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안 챙긴다. 주변 사람들을 안 챙긴다. 남편이 영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 제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오늘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네, 얼른들 합시다. 우선은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아까 뜬금없지만 아빠 얘기한 거는 왠지 집단을 그만두기 전에 꼭 그 얘기는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고 나니까 목에 있던 이게 가시? 그런 게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붙잡아줘서 고맙고 안 붙잡아줬으면 서운할 뻔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그 보미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항상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한테는 좋고 좋은 인사하고 잘해주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식구들한테는 잘 못해요. 근데 그게 보미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같이 모신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며느리는 완전히 반가워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거 다 느끼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 서로 뭐 탄에 죽네 밉네 어쩌네 맨날 싸우고 근데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남편하고 이제 불편한 거는 남편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편한 거는 불편한 대로 남편하고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도 그렇다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오늘 에이미님이랑 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에이미님이 좀 그런 솔직한 마음들 이렇게 표현해주고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아버지 얘기는 조금 더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이미님이 그 얘기 하고 싶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시가 좀 풀린 것 같다고 하긴 하셨는데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진짜 에이미님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어떤 걸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나서 뭐 어떻게 보일지가 좀 걱정이셨을까? 아니면은 정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걸까? 좀 그게 조금 더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만일에 좀 더 생각이 들거나 어떤 감정이 들면 좀 같이 계속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파랑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뭐 있냐 없냐,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제 경계가 좀 없는 편이죠.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관계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단을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로 저도 이제 깨달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보미님이랑 파랑님이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저도 이제 집단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경계를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원칙을 갖게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다 다르고 서로 같이 얘기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들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면은 그걸 원칙을 갖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 자체가 관계를 하다가 조율이 돼가는 과정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난 이런 원칙을 갖게 됐어. 이게 중요한 그게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같이 그러니까 관계하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별로 서로 이렇게. 그리고 보미님이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랑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한데 가끔 이제 농담도 막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좀 평생 살면 좀 지겹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농담으로 아니 결혼이 왜 이렇게 평생 무슨 진짜 서약을 해놓고 평생 살아야 되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한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제로 좀 바꾸면 안 될까? 10년 딱 되면 이분과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일이 날라오면 아니요 딱 체크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를 체크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서류가 처리가 되게 이렇게 좀 해놓으면 안 될까? 이런 농담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농담을 하면서 되게 공감이 됐었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마음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영원하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갈등이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해요. 평생을. 이제 1수니까 영수니까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되지? 근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어떻게 나누고
같이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서 더 편한 걸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관계 진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제 바람 피는 친구들 있으면 너 바람 어떤 마음으로 피냐? 왜 피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 저런 생각 해본 적 있냐? 저는 물어봐요. 이제 술 마시다가 친구들 만나면 바람 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피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 요즘 마음에 드는 여자 있냐? 너 왜 바람 안 피냐? 이렇게 물어도 봐요. 근데 대부분 바람 안 피는 친구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지금도. 와이프가 있지만. 근데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편의 감정을 봐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근데 그 과정이 힘든 거죠. 그 상대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니까 쉬운 거를 찾아가게 되는데, 범인님이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미님처럼 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라서 저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좀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마음 어떤 생각하는지.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같은데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하나 더 질문을 추가하고 싶은 게, 저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경계라는 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친한 사람들하고 뭐든지 다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별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어쨌든 저는 그런 좀 고민을 잠깐 해봤고, 전 에이미님이 아까 말하긴 했는데 좀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올 거야. 네. 계속 보고 싶어요. 저도 서머님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에이미님이 딱히 그렇게 반갑진 않은데 그래서 더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한테 다른 집단들이 저한테 생기지 못하게 하는 감정을 저한테 좀 가져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게 좀 겹쳐 보인다든지, 제 이기심에서 좀 계속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바람님 좀 걱정이 돼요. 좀 제가 처음에 예전에 서머님 따라가고 갔을 때도 좀 비슷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 하는구나 싶어서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에이미님이 오늘 되게 아버지 말씀하셔서 그런지 뭔가 편해 보이셨고, 뭔가 에이미님스러웠고요. 뭔가 변화하고 싶은 의무감은 그냥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놀러 오신다는 느낌으로 집단에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되게 저는 좋았고요.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프링님이 말했던 그 갱신제 되게 전적으로 좋은데, 국회의원님이 이런 거 아니, 우리 뭐 참고해주세요. 서명운동이라도 좀 할까? 저는 참 공감. 그리고 그러니까 경계에 대해서 전 경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와서, 경계라고 말했을 때 뭔가 계속 스스로 고민을 했어요. 스스로 고민했는데, 전 제가 공익근무형 활동하면서 장애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경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출입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제 손등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가거나, 갑자기 와를 안거나, 갑자기 엉덩이를 착 때리고 도망가거나. 그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이제 막 착살 때리면 저도 때리고, 안기면 저도 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는 되게 신체적인 거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가 갑자기 제가 뭐 하고 있는데 문 탁 열고 탁 들어오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말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못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있었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보미님, 하나님 뭔가 고민이 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경험 같은 거 떠올려 보니까 딱히 할 말이 저도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저는 오히려 두 분 생각보다 두 분을 생각해서 보는 이렇게 저쪽으로 끌어서 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많이 막 챙기는 편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라서 이런 성격이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생각 좀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나 뭐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 같은 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고 알아줘서 그렇게 저번이랑 저저번에 저도 바람님처럼 좀 골골대가지고 집단 쓸 게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저번보단 들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왔는데 에이미님 얘기가 시작됐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짱 도루묵이 된 느낌? 약간. 그래서 진짜 약간 기운이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 뭐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거를 속에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운 빠지고 가뜩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듣지도 못했는데 또 그러다 오니까 뭐 나가 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좀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한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얹혀가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같이 얹혀가는 기분으로 좀 기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도 같이 앞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그 보미님 그 아까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슷한 감정으로 저번 주에 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일찍 가기도 하고 후기에서도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같이 해보자 약간 뭐 좀 바뀌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똑같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싸우고 그냥 바뀐 게 없다고. 그때도 또 다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답답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듣고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고 한 번에 바뀌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냥 지금 마음은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 지금처럼 조금씩 노력하면서 계속 남편분 마음을 좀 더 보려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안 하려고 하면 좀 더 별로일 것 같고. 네. 똑같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까 나무님이 얘기 좀 걸어가지고 경계를 좀 이렇게 허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훨씬 좀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 몸은 그대로여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서 좀 더 개운해졌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경기 얘기할 때 파랑이 했던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지만 생각은 막 해봤는데 그 이상을 못 찾겠어요. 보이님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
그냥 좀 말하자면 얼른 얘기하고 싶고 얼른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잖아. 저도 경계를 잘 몰라서 헤매고 이러는데 이상해 보이진 않고요. 바라보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제가 어디 안 좋은 데를 알게 되고 나서 더 힘들어졌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서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에이미님이 계속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상해. 저는 생각해봤는데 제 경우는 남들한테 화도 잘 못 내면서 그냥 가족들한테는 정말 화내거든요. 약간 짜증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좀 언니처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못되는 것 같고, 또 언니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게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좋아봐요. 그렇게 시도하려는 게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가는 게 그게 좋아요. 제이님도 해보고 싶어. 해보지. 해보자. 명찰 오늘 좀 삐뚤어졌다. 일부러 그런 건데. 아까 패션. 이번 주 영상 못 보시겠는데.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되돌아보고 저도 좀 변화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약간 그런 그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 피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는 사람 얘기도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그럼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본인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밑에서 불편하다는 느낌도 얘기하는데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본인 형께 월북한다고는 했잖아요. 화내고 근데 못 봤어요. 무슨 일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거가 저는 화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짜증도 잘 못 내고 뭔가 막 욱하고 막혀요. 그래서 약간 부럽기도 하는 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들한테. 저도 부모님이 제일 1순위인데 가깝다 보니까 잘 관심이 많이 안 가게 되고 일단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에이미님은 그거에 솔직히 말을 하면 제가 관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는 관심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도 일단은 어쨌건 가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나름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는 게 다 있으니까 너무 막 처져 있지 말고 빨리 어떻게 자기 몸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노력 잘 해서 빨리 좋아서 더 밝게 나와주세요. 좀 알려줘요 좀. 다 하셨나요? 안 했어요. 에이미님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뭐 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동질감 같은 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파랑님한테 남동생이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할 때 되게 좋았어요. 거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열렸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게 사실 수표님 말이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맞는데 이제 계속 싸우게 되고 그거에 너무 실망을 하게 되고 계속 안 들을 것 같고 얘기를 계속 왜 이렇게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뭘 안 듣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지고 딱 남편을 벗어나면은 마음 편해지고 그러니까 좀 계속 답답한 것 같아요. 그게 과정이라고는 해도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이게 바뀌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게 좀 속상한 것 같고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집단 안에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되게 막 힘들 때, 그러니까 뭔가 그 왕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편들어주는 별님에 대해서도 되게 마음이 많이 가고 했는데 그 얘기도 막 하고 싶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막 느끼고 싶고 뭐 파랑님한테도 그렇고 썸머님한테도 그렇고 에이미님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 경계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혼란스럽고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전 하나만 전 해주세요. 제가 불편하면 얘기할게요. 전 해줬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어요. 궁금하고. 저 할게요. 잘 지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그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나쁜 거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일단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든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눌러버리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더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 잘 지키려고 우리 가족 깨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잘 지내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누구한테 되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그분이 그 사람이랑 잘 지내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 지내려고 남편이 때려도 참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애새끼를 때려도 애한테 참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 지내려는 게 사실 한편으로는 진짜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잘 지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일단은 잘 지내려는 생각을 좀 일단은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 집단에서도 어떤 분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왜 얘기를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지내고 싶은데 자기가 무슨 얘기랑 자기는 사람들이랑 못 지내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분은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싫은 얘기를 듣기 싫은 거거든요. 좋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 되게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좀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면은 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와이프랑 잘 지내려고 그래요. 애들이랑도. 근데 그래서 막 싸워. 그리고 설득하고 또 듣고 물론 그런다고 다 되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집단 내에서만큼은 잘 지내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할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지내게 되면 그러면 좋은 거지. 근데 내가 잘 지내야지라는 게 이미 관계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그렇죠? 내 마치 강아지 새끼처럼 내가 어떻게 이 관계에서 해보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서 사실 그냥 잘 지내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폭력일 수 있다는 정도를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그래요. 집단에서 이제 뭐 다른 집단에서 진짜 상담자가 되겠다고 끝이 없이 고집피우는 사람 있으면 저는 정말 끝까지 지랄해요.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저를 욕하고 계속 저를 욕하고 다니죠. 끊임없이 욕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결국에는 잘 지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상담을 하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내 얘기가 떠올라서 상담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엉터리 상담자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맞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미님, 사실은 뭐 잡은 물고기 본인에게 지금 감정적인 거를 주는 사람들도 같이 살면은 남편이랑 똑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나는 바람을 키우지 않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뭐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삶은 다 똑같아. 왜냐하면 내 역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보미님이 남편이 안 변하더라도요, 보미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감정도 한번 봐봐요. 왜 이렇게 고집을지 이해도 해보고, 본인이 그런 노력이 했는데도 만약에 잘 안 됐다, 만약에 부부관계, 그럼 어쩔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애썼으면 혹시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죠? 그게 본인이 준비가 됐으니까 더 좋게 되긴 하겠지만 그냥 본인도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이게 될까? 근데 관계를 보니까 나한테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바로 그 시점에서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남편과 어떤 건지 모르긴 하겠지만 저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는 좀 내려놓고 일단 저 사람 감정도 보면서 내 감정이 저 사람 감정을 맞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시도해보면 좋겠고 그래요. 저는 파랑님 아까 뭐 경계 뭐 스프링이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뭐 더 지금 같은 방 집어넣는데 저는 파랑님이 그렇게 배워간다는 거 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보내서 분명히 실수한 거다. 하지만 배우면 되니까, 알아가면 되니까. 근데 하지만 그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경계라는 거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과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께서 피드백하니까 시행착오 어깨도 겪는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후기 올려주시고요. 한마디만.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 때 이 갱신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바람둥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아니냐? 와이프랑 농담을 그냥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지. 뭐